모기지 금리가 그때 비해서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있네요. 레벨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러운 단계 그리고 사람들이 좀 주식시장을 외면할 때 예. 포지션을 좀 계속 쌓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저번에 이제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서 주식을 줄이시더라도 주택시장 지수 추이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은 제외시키고 예. 지금 55만큼 떨어졌던 경우가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7월 20일 금요일 채플미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이 어제 시작할 때 마이너스 또 한 다우였던가 한 1% 빠지다가 예. 아침에 보니까 또 역시 플러스 와 있고 예. 확실히 시장은 이제 좀 바닥을 친 듯하고 우리 최상무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그렇죠. 그게 기가 막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피어 구간에 아니, 있으니까. 피어 구간에서 약간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가 Mastering the Market Cycle이라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유동성 사이클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와 관련된 재고 사이클 등등 있는데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시계추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그 최상무께서 지적해 주셨던 미국의 그 뎁 트레이딩 같은 거 부채 그런 부채 사이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제 막 부채를 땡겨서 주식 샀다가 이번에 와장창 털렸죠. 와장창 털리면서 또 분위기는 그 부채를 통해서 막 주식을 가수요가 생기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다 보면 말 그대로 Fear and Greed에서 그리드 인덱스가 그때 한 75 넘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랬을 때 와 정말 미국의 혁신 기업이 계속 이렇게 연평균 20% 나왔었어요. 고점이었을 때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0%씩 계속 올란 것처럼 야 앞으로 계속 20% 오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그 부채가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부채도 많이 털렸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털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1,300조 정도 했던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도 25조에서 지금 17조까지 빠졌고 투자자 심리는 거의 뭐 코로나 때 수준으로 이번에 7 기록했었나요? 피어? 7 기록에서 그 극단적인 공포까지 갔다가 지금은 30 정도. 그래도 여전히 공포스러운 단계인데 저는 내심 이런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러운 단계 그리고 사람들이 좀 주식시장을 외면할 때 포지션을 좀 계속 쌓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저번에 이제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서 주식을 줄이시더라도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올라왔을 때 그죠? 그럴 때 좀 줄이시는 게 나으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Fear 구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 되지 않나 하다가도 또 다시 반등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제는 어떤 지표가 발표됐었나요? 요즘 한 3일간 미국 시장 주택 지표가 중점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좀 적어가지고 오늘은 주택 시장 주요 지표 점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건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건설 지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팩터가 어떤 건지 이런 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제 또 제가 부동산 뉴스를 조금 다뤘었는데 보면 이제 그 나라별로 고점치고 집값이 이제 빠지는 국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작년 4월 이후부터 이제 바닥치고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월세는 올랐어요. 월세는 많이 올랐지만 벌써 집값이 미국이 빠질 수가 있나 제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좋은 자료 가져오셨나요? 보시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예. 주택 수요 매수 수요도 좀 빠지면서 거래량도 좀 빠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하고 모기지 금리 추이를 보면은요,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미국에서 좀 국채 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21년 말에 1.9%였는데 최근에 3.08%로 올랐고요. 한 1% 남짓 올랐죠. 참고로 이제 국채 30년물은 3.2%입니다. 네. 미국채 30년보다 한 1.02% 정도, 12bp 정도 좀 스프레드가 붙어 있고요. 반면에 30년 모기지 금리 보면은 21년 말에 3.11%였는데 최근에 5.84%까지 네.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에 비해서 더 상승세가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 확실히 좀 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존 주택 매매가 가격도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 41만 6천 부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매매된 가격의 중간 가격입니다. 41만 6천 부라면 한 5억 남짓 5억 내외 이 정도 기록하는데 이게 YTD로 13.8% 상승한 수치고요. 월별로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그 이례적인 현상인데 거래량도 빠지고 금리도 오르는데 주택 가격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매체를 종합해서 보니까 여전히 미국의 공급 사이드 쪽에 이슈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관찰이 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조금씩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판매 건수, 주식으로 말하면 매매량, 거래량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2년 6월에 512만 건, 이게 그 월별 수치를 연율화한 건데요. 2022년 6월이 아니라 이게 2020년 6월 같은데 2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6월에 484만 건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600만 건도 넘었었는데 이번 6월에 발표된 수치는 512만 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서 조금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최근 5개월 연속 감소고 그 이유는 높은 금리하고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서 거래 건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제 모기지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집을 사다 보니까 이 모기지 금리가 영향을 꽤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벌써 5.84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은행별로는 다르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검색해 보면 한 6% 이런 정도로 그쵸. 돼 있어서 좀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이제 확 줄었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자 쪽에서는 이런데 실제로 공급자 쪽, 네. 건설 업체 쪽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주택시장 주택시장 지수라고 해서 이게 PMI 같은 건데 주택 건설업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향후에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설문을 지표로 만든 것인데 2022년 7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55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옆에 수치를 보면은 2021년 초만 하더라도 80을 넘었던 수치가 계속 최근에 70까지 가고 60까지 갔다가
55를 찍었는데요. 네. 최근 2년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래서 50을 넘으면 좀 좋은 거고 50 밑으로 가면은 좀 나쁜 건데 PMI 지수하고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뭐 지금은 50 이상을 지키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건설업자 중에서 제일 큰 업체 미국의 DR 호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지금까지 주택 가격도 좋았고 거래도 웬만큼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네. 시장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주택 그 거래량 감소, 그 주택 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금리 상승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그 매출이나 계약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하향 조정한 폭은 한 4~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연간 매출을 기존에 35.3 빌리언에서 36.1 빌리언으로 제시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치는 33.8 빌리언에서 34.6 빌리언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계약 건수도 역시 이전에 8만 8천 건에서 9만 건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는 8만 3천 건에서 8만 5천 건으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추이 보시면은 최근에 그 2년 2개월 만에 거의 최저점 수준으로 내려온 거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주택시장 지수 추이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은 제외시키고 예. 지금 55만큼 떨어졌던 경우가 2018년 요 11월 12월 예, 맞습니다. 요때 당시에 이제 한 57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바로 전에 이제 피크아웃 했던 게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월 예. 요때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 고점 치던 때였었고 예. 삼성전자도 2017년 말에 고점 치고 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고점 치긴 한데 그러고 나서 코스피가 2019년 1월 끝달까지 예. 계속 이제 질질 흘러내리고 요때도 2018년 10월, 11월, 12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 20% 급락하고 했었는데 요때 결국은 이때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도에 초에 이제 한 2.8 그리고 10월 달에 3% 넘어가면서 그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면 모기지 금리가 같이 예. 따라 올라갔을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영향에 결국은 주택시장 지수도 예. 60을 깨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상당히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정작 이제 2019년도에 되면서 경기는 별로 안 좋아지고 그죠? ISM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는 안 좋아지는데 주택시장 지수는 다시 쭉 올라오는 게 마치 그때 금리가 빠지니까 예. 모기지 금리도 당연히 빠졌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2019년 요 9월, 10월 요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빠지니까 예. 오히려 가파르게 경기는 안 좋다라고 침체를 예상하면서 금리는 빠지는데 주택시장 지수는 오히려 전고점을 뚫어버려요. 예, 심리는 좀 더 네.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예. 마치 S&P 500도 당시에 2019년도에 28.8% 올라가다. 그 S&P 500 지수의 또 추이랑 거의 너무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 여러 가지 그 지표들,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예.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건설 섹터도 모기지 금리, 국채 금리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택 지수하고 건설주 지수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장기 추이를 최근 5년간 한번 같이 그려봤는데요. 네. 최근에 30년 모기지 금리가 뭐 6%까지 상승한 뒤에 횡보 중인데 여전히 레벨 자체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주황색 선 보시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고점 대비 27%가 빠졌습니다. 지수 건설주 지수가 27% 빠진 거는 사실은 다른 그
상반기에 미국의 뭐 IT나 경기 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제일 많이 빠졌던 섹터하고 비슷하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약간 6%까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다음에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건설주 지수도 조금 반등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향후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모기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는 레벨 자체가 좀 높아져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뭐 저희가 보듯이 금리 자체가 막 세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 있는 상황에서 이 레벨이 뭐 안정화되거나 하향 조정화되거나 이러면은 건설 쪽에 심리도 좋아지고 구매 수요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한 30% 내외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30년 모기지 금리 추이랑 홈빌더 인덱스 같이 보니까 2018년 그때 10년물이 3.2 찍었을 때 예. 모기지 금리는 한 4.78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이제 2.9까지 또 내려왔죠. 예, 어제 그렇습니다.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3.49까지 가긴 했지만 모기지 금리가 그때 비해서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있네요. 레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6%까지 갔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4.7인데 지금 6%면 130bp나 더 예. 오른 거 보면 10년물이 한 30bp 더 오른 거에 비하면 예. 모기지 금리가 당시 2018년 말보다는 예. 더 많이 올랐네요. 이런 걸로 약간 미국의 정부 당국이나 뭐 연준이 약간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멘텀을 세게 받기 위해서는 이 건설주 섹터가 보셨듯이 모기지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에 있었을 때 네. 엄청나게 그 랠리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레벨 자체가 심하게 내려오거나 또는 추세 자체가 금리 추세 자체가 꺾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과도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섹터 자체는 빠진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은 있겠으나 네. 아주 막 상승 추세로 가는 모멘텀을 받기는 조금 어렵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 주요 지표를 또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